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7월 21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0년 전에 정확히 50년 전인 1969년 한국 시간으로 7월 21일 바로 아폴로 11호 닐 암스트롱 선장이 달나라에 착륙했습니다. 그때 TV 보신 거 기억나요? 네, 그때는 흑백이었습니다만은 흑백 TV로 그때 봤었고 그야말로 상당히 경이로웠죠. 그리고 세월이 5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마을에 TV가 없었잖아요. 집집마다 TV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네. 어디서 보셨어요? 저희는 저희 집에서 봤습니다. 이런. 그러면 저희 황태순 TV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아버지는 1966년에 65년에 군에서 대위로 이제 전역했고 1년 후인 66년부터 시작해서 70년까지 5년 동안 기술자로, 요즘 옛날 국제시장이 있죠. 국제시장에 기술자로 가서 그거 보면은 참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 당시 그 구정공세의 그 죽음의 사선에서도 직장을 떠나지 않았고 거기서 보면은 중간에 이제 휴가 들어오는 그 이제 옛날 부하들이죠. 부하들 편으로 해서 그 당시 RCA라고 조그만 지금 칼라 트립이죠 그때는. 칼라 트립이. 아니, 수상기는 칼라. 흑백이었어요? 흑백입니다. 뭐 흑백이었고 RCA라고 요만했습니다. 요만한 테레비를 보내주어서 저희가 이제 68년부터는 저희 집에 테레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동네에 보통 테레비 한 2대 있을 때. 그렇죠. 한두 대였죠. 그리고 네. 저는 기억나는 게 저는 뭐 62년생이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는 네. 전파상이 있었어요 동네에. 네. 근데 그 전파상은 되게 전축 고치는 집이었어요. 맞습니다. TV 고치는 집이 아니고. 예. 그 전파상에 그 일제겠죠. 요만한 그때는 뭐 7인치 8인치 요만한 네. 그 해놓으면은 막 그 했고 아폴로 달 착륙은 뭐 제가 기억은 잘 안 나고 네. 기밀 레슬링을 한창 했습니다. 예. 1970년대 초반에. 네. 그리고 기밀 레슬링 하면은 만화방이 그때 또 많았어요. 네네. 전파상 만화방에 있는 그 조그만 흑백 테레비 앞에 이제 네. 하는데 예. 우리 예.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동네 예. 부자는 예. 누구냐? 집에 소니 테레비 있는 집이 제일 부자였어요. 그때는 우리는 칼라 방송을 뭐 전두환 시절 들어서 했지만은 네. 수상기는 1970년대 네. 일본에서 밀수했던 거겠죠. 예. 그러니까 그때 그거는 우리가 전파를 흑백으로 쐈으니 흑백을 받았겠지만은 예. 수상기는 그거였어요. 집에 소니 테레비 있는 집이 제일 부자예요. 그리고 그때는 왜 이런 걸 했지? 뭐 집에 테레비 있는 사람 뭐 손 들고 그러면 우리 그때는 한 반에 7, 80명이었잖아요. 네. 한 명 아닌 2명 되는 거야. 한 명 아닌 2명. 아이 저는요 그래요. 66년, 67년경에 그 당시에 보면 TV를 통해서 나왔던 그 만화 영화 중에 황금박쥐라고 있습니다. 일본 만화 영화죠. 이게. 일본 만화예요. 또 우주소년 아톰이라고 있습니다. 참. 그 우주소년 아톰 다음에 보면은 황금박쥐. 이게 일본 만화인데 우리가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1965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야말로 지난번에 저희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천추의 한이 되고 불구대천의 어떻게 보면 원수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살기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공동으로 북한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막아내기 위해서는 미국이라는 큰 형님을 중심으로 뭐 일본하고 지금 또 형님도 계속 종용을 하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이제 국교 정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통에 보면은 사실은 이러저러한 것들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뭐 문화도 그렇고 또 뭐 각종 뭐 가전 제품도 많이 들어오곤 했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하면서 1980년 초에 워크맨이라고 기억나세요? 기억나. 소니 워크맨. 워크맨 이만한 거 벽돌만한 거 옆에 차고 그걸 다니면 차고 다니면서 그것도 부잣집 아이들이지. 부잣집 아이들 그 워크맨이고 우리가 그 부러워하면서 우리 삼성이다 옛날 LG의 전신 럭키다 그런 식으로 진짜 피눈물을 흘려서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소니, 히다치, 도시바를 하나 따라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드디어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보면 이른바 비메모리 계열, 메모리 계열이죠. 메모리 계열 반도칩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다. 최고죠. 지금 가전도 아니 진짜 일본 가서 우리 놀라는 거 있잖아요. 네? 소니 뭐 히다치 뭐 이런 전자제품들은 다 뒤로 가 있고 네. 우리 삼성과 LG가 전면에 나와 있죠. 미국도 가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1900 보면 한 80년 그 초중반부터 열심히 그야말로 어디 전자산업 제 3차 산업의
그 어떤 정보화 사회라고 그랬죠. 거기에 이제 따라잡기 위해서 참 무진 노력을 했고 또 이 와중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거의 5년 6년째 지금 병상에 있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이병철, 이건희 두 부자가 그렇죠. 그 이병철 회장이 그러셨지만 이병철 회장 안타깝게 87년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93년이 94년 그 무렵이죠. 저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 그 유명한 그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마누라와 자식을 빼곤 다 바꿔라. 그리고 그때 네. 그 프랑크푸르트 회의에서 이제 그 이건희 회장이 거의 2박 3일을 혼자 떠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우리는 세계 1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고 네. 세계 1등이라고 그래서 거기 그 자리에 계셨던 삼성 분들이 언제 네. 그러더라고요. 네. 자기들은 그때 진짜 이건희 회장이 세계 1등 한다는 걸 진심으로 얘기한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음에 벌어졌던 게 이게 이제 소니를 우리가 삼성이 꺾은 결정적인데 애니콜 불태운 사건. 구미 삼성전자 이거 해가는 걸 500억 원어치를 불을 태워버렸는데 다 불질러 버렸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대한민국의 기적은 네. 삼성전자가 소니를 꺾었다는 걸로 이제 표현될 것 같은데 네. 거기 가 있던 프랑크푸르트에서 이건희 회장이 정말 뽕 맞은 모처럼 우리는 세계 1등 해야 된다. 세계 1등 삼성 그룹 사람들이 이건희 회장님이 세계 1등 하자는 걸 농담이 아니고 진짜 피 맺혀서 하는 얘기라 해서 그때 500원이 불태우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세계 1등으로 간 거 아닙니까? 세계 1등으로 되었고 또 드디어 우리가 보면은 근데 문제는 그 50년의 그 벅찬 역정 속에서 이제 오늘 좀 보니까 닐 암스트롱이 그저 달나라 창조한 그 시점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 50년 그거 대충 보면 그 69년이 우리나라가 뭐냐 하니까 우리 자주 나오는 되는 거지만은 경부 고속도로 처음에 터닦기 시작했고 그래서 70년 7월 7일인가 우리가 준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 무렵에 포항제철에 보면 우리가 막 영일 만에 말뚝을 박았던 게 68년, 69년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50년을 벅차게 살아왔을 때 그 옥천의 그 경부고속도 안 되면 지금 말하면 진짜 그 옥천 당제 터널인가요? 마지막에 뚫을 때 77명 77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룬 이 기적이 피와 눈물과 땀으로 이뤘다는 거를 지금 우리는 그냥 당연히 주어진 거로 생각해 참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 돌아가신 분들이라 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뚫을 때 반대했던 대표적인 두 야당 정치인 누굽니까? 김영삼, 김대중이에요. 근데 두 사람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누구 좋으라고 갔다가 말이야 농토우에다가 고속도로 떨어져 그 있는 놈들 자가용 몰고 다니게 만드느냐고 그렇게 근시안적인 얘기했던 당시 야당의 40대 기수들이 바로 김영삼, 김대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 은퇴하고 나서 네. 대통령이 물러나고 와서 하도 이게 시중에 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잖아요. 네. 김대중, 김영삼 반대했는데 그때 둘을 그어서 시위했다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사진이 있다니까요? 기자들이 짓고 준 거지. 아니 대통령께서 은퇴했지만 대통령께서 그 경부고속으로 닦는 거 반대하셨다고 뭐 그러고 지금 이런 얘기했는데 사심이 갔더니 김대중은 네, 저 반대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거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지방도로부터 닦았어야지 왜 물류량도 많지 않은 왜 고속도로 닦습니까? 저는 그때도 제 생각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랬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어디에 소말리아나 북한 수준을 갖다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천추에 우리가 불구대천의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면 절치부심해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치욕을 갖다 버텨야 된다. 그게 우리 과하지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죠. 한신이 그 깡패의 가랑이를 기는 것을 과하지옥이라고 합니다. 깡패의 가랑이를 기었던 한신이 천하를 갖다 일구었듯이 박정희의 그와 같은 과하지옥이 그야말로 우리 조근대화의 밑바탕을 닦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80년대 우리가 드디어는 올림픽을 유치하고 그런 우리 긍지 속에서 바로 이건희 회장이 500억 원어치 애누코를 불태웠고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드디어 일본을 소니를 갖다 깔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 한일 경제 전쟁이 붙고 나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 위대한 조국 수석이 말씀하시는 대로 죽창 들고 나가는 수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봤더니 소재산업 일본에서 고도의 그 기술을 부품들 갖다가 조립해 갖고 중국에 중간재 팔아서 중국이 그 완제품 미국에 팔아서 먹고 사는 이런 구조예요. 이 과학은 기초 소재, 기초 과학 얘기할 수도 없는 게 일본은 노벨 물리학상, 뭐 생리의학상, 노벨 뭐상 뭐 얼마나 받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국 수석 말이 맞잖아요. 이게 뭐 일본이 막상 솔직히 말해서 경제보복한다 딱 끊어놓으니까 우리는 악소리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50년이 있게 된 거 네. 이제 뭐 박 대통령이 뭐 하고 한 그 우리 그 이병철 이제 이건희 이런 선구자적인 해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에 온 것이고 네. 오늘 또 이제 아폴로 달 착륙 50주년인데 네. 아폴로 나사 이것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스푸트니크 때문에 1958년인가 나사를 세웠고 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 1960년대, 1961년에 1960년대가 끝나기 전에 우리 미국은 다리에 인간을 착륙시키겠다고 해서 돈을 얼마나 또 썼어요. 그리고 이 나사의 우주 탐사 계획이 또 큰 위기에 몰렸던 게 챌린저호 폭발 사건 아닙니까? 알죠. 거기에 이제 그 국민학교 선생님 여성분이 한번 타고 있었는데 생중계하는 건 전국의 어린이들이 전국의 어린이들이 보는데 그냥 그게 폭발을 해버렸으니 우리 한국 같으면 정비불량한 나사 관계자 문책해야 나사 불량 부품 납품 고질병이었다. 우리는 알고 있었다. 잡아내라. 이렇게 했을 텐데. 50만 촛불 나사 앞에 모여. 근데 그때 그날 저녁에 레이건 대통령이 그 국민들에게 이제 담화문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백악관 앞에서. 그래서 케네디 얘기가 똑같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시도한 것이다. 어렵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또 이 우주 탐사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이런 위험들을 사람이 죽는 이런 위험들을 우리의 선구자들, 탐험자들인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희생을 치르면서 해왔는데 우리가 잠시 잊었을 뿐이다. 우리는 이 위대한 탐험자이고 과학자인 이 사람들의 업적에 힘입어가지고 우리가 과학 발전이까지 왔는데 오늘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도 역시 우리 우주 탐사와 우리 미국의 과학 발전에서 이 기여한 것이다. 슬퍼하고 우리가 참담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더 많은 우주 탐사선을 우주로 쏘아 올릴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더라도 우리 이 길을 가겠다고 레이건 얘기하니까 조용해졌잖아요. 이거 정비불량 책임을 찾아라. 아니 그 얘기 다시 돌아와요. 지금 보면은 이번에 우리가 보면 한일 경제 전쟁에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기초 체력을 확인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한계를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어쨌든 저나 김영광 실장이나 야당이나 여당이나 정치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때려잡고 우리가 비행기가 없으면은 날아서 우리가 배가 없으면 뗏목을 갖다 만들어서라도 정 없으면 우리가 무기 없으면 죽창이라도 들고 가서 일본을 정벌하자. 정한론 하듯이 정일론, 정외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 장관 또 대통령 옆에 참모들은 그따위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민정수석인지 아니면 데마고그라고 그러죠. 선동인지 모르겠어요. 조국 씨, 그거 당신 생각 저는 자연인 조국으로서 그런 얘기하면 저 얼마든지 당신을 박수 쳐드리고 당신에게 그냥 힘을 실어드리고 마침 보니까 당신 부인이 내 영무가 후배입니다. 하겠습니다만은 국가 운영자, 국가를 갖다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국가 그야말로 그냥 마치 저 남한산성 59일 갇혀 있을 때 김상원이 같이 결국은 저 나라를 갖다가 통째로 갖다가 팔아먹는 매국행위입니다.